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뇌가 편안해야 뇌 기능이 잘 발휘된다.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도요. 네. 너무 긴장하면 왜 더 그쵸. 많이 틀리고 네. 그런 네. 것과 비슷한 원리 아닐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뇌가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좋은 거네요, 그러면? 예, 좋은데 예.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뇌에 많은 자원을 할애하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상태의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예, 예. 오히려 뇌 균형을 해치게 되는 그런 또 이제 상황이 균형의 문제가 나타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완되고 또 긴장되고 하는 부분이 그 번갈아 가면서 아주 균형 잡히게 잘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죠.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은 시험을 그렇죠. 계속 쳐야 되고 또 취업을 예.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취업에 대한 그 정보나 여러 가지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든지 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대인 관계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원시 시대에 인간이 이제 생활했던 모습과는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뇌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네. 이 뇌의 긴장을 네. 좀 풀어줘야 되는군요. 편안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는 긴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너무 지속적으로 그런 긴장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도록 하루 중 몇 번은 이완 상태를 충분히 그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두뇌 트레이닝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완하는 방법?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흡입니다. 호흡이요? 네, 호흡은 이 두뇌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 요소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호흡은 그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작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네. 또 이제 몸 안에 있던 노폐물, 이산화탄소 그 기체를 이제 배출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작용에서 이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게 돼요. 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가 사실은 그 의식을 그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나 체온이나 이런 것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작용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호흡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이것이 그 우리 생명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인지 기능이라든지 정서 기능에서도 또 영향을 줘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예. 뭐 호흡은 우리가 늘상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늘상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의식을 두어서 호흡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의 산소를 이제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했을 때 네. 크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네. 내쉬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긴장했을 때 그렇게 하고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화났을 때 심호흡 3번을 하고 네,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예. 그것을 그러면 화 낼 거를 좀 예. 참을 수 참을 수 있는 있다. 경우가 있는데 일리가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서가 조절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냥 숨 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그냥 이제 조금 요령이 있으면 네. 좀 더 가이드를 가지고 잘 하실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1분에 한 12번 내지 15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한 6번 내지 8번 정도 좀 천천히 하게 되면 길게 들이마시고 네. 그것을 뭐 예.
한 1분 정도만 내쉬고. 하더라도 예.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좀 같이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네. 그 맥박에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손을 갖다 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손목을 이렇게 갖다 대면 맥박이 예, 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의 맥박과 숨을 내쉴 때의 맥박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를 잠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들이마실 때 맥박이 좀 더 뛴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내쉴 내쉴 때는 때- 맥박이 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고 또 예. 보통의 경우에는 좀 천천히 천천히 그런 뛰는 건가요? 예.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그러네요. 예.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음. 내가 몸으로 느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나의 그 몸의 변화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해볼 것은 그 왼손을 가슴에 얹고요. 네. 오른손은 아랫배 배꼽 위에다가 배꼽 위에 네네. 손을 얹고. 얹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아마 이제 가슴과 배꼽에 어느 정도 그 공기가 들어오면서 몸이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다가 할 텐데요. 가슴과 배꼽 두 부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죠. 네.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 가슴 위쪽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예.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슴과 배의 호흡 상태를 이렇게 느껴보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숨이 얕은데 음. 이 부분은 심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이 천천히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식 호흡의 네. 그 상태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편안해지면서 아랫배가 조금 더 가슴보다 많이 움직이게 됐을 때 그때의 상태를, 몸의 상태를 느껴보면 아주 편안해지고 이완 상태로 들어가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정서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명상을 할 때 호흡을 통해서 하는 명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호흡의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코로 들여 마셨을 때 이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이쉬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거쳐서 폐로 가게 되고 폐에 여러 가지 폐포를 통해서 공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고 예. 다시 이것이 모여져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을 것까지? 상상하면서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1분 이상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은 명상 상태를 체험하실 수 있고 네. 그 호흡만으로도 나의 많은 것을 균형을 잡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호흡법만으로도 네. 긴장 상태를 풀어주고 내가 그렇죠. 이완될수록 네. 뇌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강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